가장 가까워서 가장 멀었던 당신의 가족 이야기.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온 엄마의 진심. 딸은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눈물겨운 화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다. 하얀 벽, 규칙적으로 울리는 호출 소리,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정희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영숙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엄마, 거기 좀 비켜 앉아.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잖아. 정희의 말투는 딱딱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영숙 씨의 어깨는 그 말에 살짝 움츠러들었다. 아, 그래.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더 구석진 의자로 옮겨 앉았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항상 답답하게 굴까? 병원 오면 더 그러는 것 같아. 정희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들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간섭이 많았던 엄마, 자기 말만 옳다고 하던 엄마, 그리고 정희가 힘들 때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느꼈던 기억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전화는 짧아졌고 만남은 의무처럼 변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두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딸이 같이 와줬네. 그래도 부럽다. 에이, 와주긴 했는데 마음은 멀지 뭐. 그 말이 정희의 귀에 스쳤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한 중년 여성을 부르며 말했다. 보호자분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검사 결과는 오늘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 정희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린 것처럼 들려왔다. 정희는 무심코 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영숙 씨는 손에 쥔 가방 끈을 꼭 쥔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입술은 살짝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설마 우리 엄마도?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괜한 상상이라 여겼다. 아니야. 엄마는 늘 괜찮다 그랬잖아. 나한테는 항상 괜히 걱정 말라고만 했으니까. 그러나 대기실에 흐르던 그 조용한 공기는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정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병원 대기실에서 들은 그 사소한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리고 어머니의 진심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희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까 들은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다. 영숙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등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지? 정희는 스스로 놀랐다. 매주 한 번씩은 얼굴을 받고 전화도 가끔 했는데 어머니의 이런 변화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 정희가 불렀다. 영숙 씨는 고개를 들며 조금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왜 그러니? 아니야. 그냥 좀 불편하면 말해. 영숙 씨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금세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 회사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늘 하던 말이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를 배려해서일까? 정희는 더 묻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정희 역시 그 침묵에 익숙해져 버렸다. 잠시 후 영숙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우연히 어머니가 앉아있던 의자 아래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니의 것 같았다. 봉투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진료 예약서와 검사 결과 안내지가 들어 있었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예약 날짜를 보니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몇 번이나 이 병원에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이상하다. 나한테는 오늘 처음 온다고 했는데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정희는 봉투를 다시 넣으려다 한 장의 메모를 보게 되었다. 짧은 글씨였다. 정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그 글을 읽는 순간 정희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는 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였어? 그때 멀리서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급히 봉투를 정리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었다. 영숙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다시 앉았다. 화장실이 좀 멀더라. 그러게.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서운함이었을까?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을까?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침묵이 무심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진심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까 본 메모의 문장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정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정희는 문득 어릴 적 한 장면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정희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려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던 기억. 그때 어머니는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미음을 끓였다. 엄마, 나 아파. 정희가 힘없이 말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그 말이 당시엔 차갑게 들렸었다. 왜 안아주지 않는지, 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울었다. 엄마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정희는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불안한 얼굴을 보이면 아이도 더 불안해질까봐 항상 먼저 마음을 눌러 담았던 것이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지금의 어머니도 그랬다. 영숙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운 긴장이 숨어 있었다. 엄마, 정희가 다시 불렀다. 응? 검사, 오늘 오래 걸릴 것 같아?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다. 뭐 나이 먹으면 병원 올 일도 많아지는 거지. 그 웃음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다. 마치 중요한 걸 숨기기 위해 더 밝게 웃는 것처럼. 정희는 그 웃음이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동안 정희는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늘 오해해왔다. 엄마는 늘 자기 이야기만 해. 내 마음은 관심 없잖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정희의 얼굴을 살피며 늘 한 발 물러나 있었다. 딸이 힘들까봐, 부담 느낄까봐 자기 아픔을 조금씩 숨겨왔다. 정희의 눈시울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을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모습이었기에 정희는 영원히 그럴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고, 나중에 말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왔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작은 봉투 하나는 그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멀어진 이유는 서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너무 배려한 나머지 진심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그 손을 지금 잡아도 될까? 정희는 그렇게 생각만 하며 아직은 움직이지 못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이름이 불렸다. 영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정희의 심장이 괜히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매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엄마, 같이 들어갈까? 정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금방 나올 거야. 그 말 역시 늘 하던 말이었다. 정희는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숙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다니까.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 그 웃음 뒤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보내야 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정희는 혼자 남았다. 의자에 다시 앉았지만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은 조용히 떨렸다. 왜 난 이제 와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까 본 봉투, 그 메모, 그리고 어머니의 웃음. 모든 것이 서로 맞물리며 정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다. 대기실에는 혼자 앉아있는 노인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쥔 번호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엄마도 언젠가는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 생각이 정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진료실 쪽을 바라봤다.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시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따님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은 자식들이 다 바쁘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와주면 부모 마음은 든든해. 그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작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같이 와주면 든든하다. 정희는 그 말이 어머니에게도 해당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은 오늘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영숙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아까와 다르지 않은 잔잔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더 깊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정희가 물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여전히 같았지만 정희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이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슬쩍 바라봤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보다 조금 더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손을 보며 정희는 결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마음을 열 것인지. 병원을 나서는 길,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팔꿈치를 살짝 잡았다. 미끄러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에 몸을 맡겼다. 그 모습이 정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버튼 위에 빨간 숫자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정희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까부터 가슴 속에 맴돌던 질문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먼저 한 발 내디뎠다. 그 순간 정희는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이상한 조급함을 느꼈다. 엄마, 영숙 씨가 걸음을 멈췄다. 응?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질문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나왔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그 한마디에 확연히 달라졌다. 영숙 씨는 정희를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그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아까 대기실에서 봉투 떨어진 거 봤어. 정희는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괜히 둘러대면 더 멀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정희에게는 충분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냥 미리 검사 좀 받은 거야. 영숙 씨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 먹으면 이런저런 데가 불편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화내고 싶지 않았지만 서운함은 숨길 수 없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주차장에 울리는 차 시동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괜히 내 마음 무거워질까봐
그 말은 아주 작게 나왔다. 너 요즘도 일 때문에 힘들다면서 내가 아프다고 하면 또 내가 혼자 끙끙 앓을까봐. 정희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다. 엄마는 왜 항상 그래? 정희는 참고 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왜 항상 나 혼자 괜찮을 거라고 정해버려. 영숙 씨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았지. 그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강하다는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동안 정희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를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른다. 정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도 엄마 딸이야. 그 말에 영숙 씨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꺼내 보이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울렸고 차는 천천히 병원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다. 이제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차 안은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익숙한 옛 노래였지만 정희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운전대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옆모습이 유난히 말라 보였다.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영숙 씨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정희는 그 손짓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다. 엄마,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불렀다. 응?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다. 뭐 비슷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약 챙겨 먹고 집 조금 정리하고 가끔은 혼자 병원 다녀오고. 혼자, 그 단어가 정희의 가슴에 또 한 번 남았다. 병원도 계속 혼자 갔어?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바쁘잖아. 괜히 시간 뺏기 싫어서. 그 말 속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정희는 문득 어머니의 하루를 한 번도 제대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정희가 물었다. 응. 번호표 뽑아놓고 앉아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괜히 내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이제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말에 정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근데 말이야,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그거야. 뭔데? 내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정희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말하면서도 끝내 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정희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웠다. 신호대기였다. 엄마는 왜 그렇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끔은 나한테 좀 기대도 되잖아. 영숙 씨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지 정희는 느낄 수 있었다. 사실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혹시라도 안 좋은 말 들을까봐. 정희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강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무서움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딸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서 숨겨왔다는 걸. 차가 다시 움직였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끝나고 조용한 멘트가 흘러나왔다. 정희는 그 소리 속에서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했다. 이제는 혼자 두지 말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낮과 저녁의 경계쯤 되는 시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영숙 씨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들어섰다. 정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며 집안을 둘러봤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 가지런히 놓인 약통들, 식탁 위에 올려진 혼자 먹기엔 조금 많은 반찬들. 엄마는 이 집에서 늘 이렇게 혼자였구나.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 쪽으로 향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아니, 병원 다녀오느라 대충 먹을까 하다가 말았지.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그럼 내가 간단히 뭐 해줄게. 영숙 씨는 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 모습이 조금 낯설고 조금 고마워 보였다. 부엌에서는 칼 도마 소리와 가스 불 켜지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 소리들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어색함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다. 정희야, 어머니가 딸을 불렀다. 응? 아까 말이야. 나도 엄마 딸이야 라고 했잖아. 정희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봤다. 그 말, 엄마는
참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더라. 영숙 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 말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동안 서로를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조용히 떠올랐다. 정희는 밥상을 차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늘 괜찮다, 괜찮다 해서 나도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내가 워낙 잘 버티는 것 같아서 도와달라는 말 못하겠더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점심 같은 저녁을 먹었다. 숟가락이 오가는 사이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엄마, 정희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다. 다음 병원 갈 땐 나한테 꼭 말해. 영숙 씨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그래도 되겠니? 그 질문 속에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부담이 되지 않을지, 딸의 삶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부담 아니야.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덧붙였다. 오히려 나한테 말 안 하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영숙 씨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럼 다음엔 같이 가자.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랜 약속처럼 조용히 방 안에 머물렀다. 정희는 그제야 느꼈다. 자신의 진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향해 있었지만 용기를 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늦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지고 집 안에는 불이 하나둘 켜졌다. 정희는 그 불빛 아래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솔직해지자. 며칠 뒤 정희는 휴대폰 달력을 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다음 검사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 회사 일정 조정해야겠네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날짜가 마음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검사 당일 아침, 정희는 어머니 집 앞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영숙 씨는 놀란 표정이었다. 이렇게 일찍 왔어?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정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불편함이 아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안정감에 가까웠다. 병원 대기실에 도착하자 영숙 씨는 자연스럽게 정희 옆에 앉았다. 예전처럼
조금 떨어진 자리가 아니었다. 번호표를 쥔 손이 살짝 떨리는 걸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영숙 씨는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정희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영숙 씨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의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다. 정희는 그때마다 손을 살짝 더 꽉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다. 이번에는 정희가 먼저 일어섰다. 엄마 가자. 진료실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춰섰다. 정희야. 응? 고맙다. 아주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겹겹이 담겨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을 때 영숙 씨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생각보다 괜찮대.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비로소 마음속에 맺혀있던 불안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생각했다. 그날 처음 병원 대기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어머니는 자식을 걱정해 아픔을 숨겼고 딸은 어머니가 강하다고 믿으며 마음을 닫고 있었다.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시간들. 하지만 늦게라도 진심은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응, 우리 앞으로는 조금 불편해도 다 말하자.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말은 서툴렀고 가끔은 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던 그 순간을 서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다시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었다. 늦게 알게 된 진심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진 시간. 그날 병원 대기실은 이별의 공간이 아니라 모녀가 다시 시작한 자리로 남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병원 대기실에서 시작된 한 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너무 아끼고 배려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심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늦게라도 알게 된 진심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툰 부모였고 서툰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대신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 하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오해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